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가 먼저 나오시나요? 첫 걸음을 떼는 순간 무릎이 칼로 베듯 아프시진 않으신가요? 약은 매일 먹는데 통증은 전혀 줄지 않나요? 병원에서는 나이 탓입니다. 수술밖에 없어요 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에서 단 3분 만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이 방법으로 3주만 지나면 통증이 80% 줄어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30년 된 만성 통증도 사라지는 비밀 포인트 3곳을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관절 통증 전문의 송지철입니다. 50년간 수만 명의 통증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76세 박순자 할머니가 지팡이에 의지에 들어왔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마트도 못 간다고 하셨습니다. 박 할머니에게 제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단 2주 후 박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 걸어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기적입니다. 30년 만에 통증 없이 잠들었어요. 85세 김영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진통제를 3알씩 드시던 분입니다. 이 방법으로 3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후 할아버지는 모든 약을 끊으셨습니다. 손주와 공놀이도 하고 40년 만에 낚시도 다녀왔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진통제 없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손주와 함께 놀 수 있습니다. 30년 된 만성 통증도 사라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비밀 포인트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부작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손가락으로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과 같은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따라 하시면서 느끼는 변화를 꼭 기억해 두세요. 많은 분들이 첫날부터 차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통증 치료할 때 놓치는 핵심 부위죠. 왜 많은 치료사와 의사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아픈 부위만 집중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치료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가 왜 중요할까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굳으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그러면 허리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허리는 하루 종일 상체의 무게를 지탱합니다. 골반이 바르게 놓여 있어야 허리가 편안할 수 있는데 허벅지 근육이 굳으면 골반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허벅지 근육은 무릎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근육이 단단하게 굳으면 무릎 관절에 불균형한 압력이 가해져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연골 손상을 촉진합니다. 간단히 말해 허벅지가 굳으면 허리와 무릎이 모두 아파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연결의 의학입니다. 71세 유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유 할머니는 50견으로 팔을 들 수 없었고 허리 디스크로 30분 이상 서 있기 힘들었으며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웠습니다. 15년간 주사와 약물 치료를 받아왔지만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왔죠.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며 진통제와 주사만 놓았죠. 유 할머니는 내가 이제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며 손주와 놀아주는 것조차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 할머니에게 이 허벅지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밤 3분씩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단 2주 만에 유 할머니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사님, 기적이에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났어요. 3개월 후에는 손녀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5개월째 되던 날 유 할머니는 무려 2시간 동안 서서
손녀 결혼식 사진을 찍으셨다고 합니다. 허벅지 마사지가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을 모두 개선시킨 것입니다.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 거?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허벅지 앞쪽을 찾습니다. 무릎에서부터 사타구니까지 이어지는 이 넓은 근육이 바로 그곳입니다. 휴식을 취하기 좋은 저녁 시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TV를 보면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양손의 엄지와 네 손가락을 이용해 살살 쥐듯이 잡아줍니다. 절대 강하게 누르지 마세요. 마치 부드러운 반죽을 하듯이 허벅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숨을 참지 말고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마사지하세요. 잊지 마세요. 강한 압력이 아니라 부드러운 터치가 핵심입니다. 무릎 위 10cm 지점부터 시작해서 위로 천천히 올라가며 문질러 줍니다. 한 지점에 5초 정도 머물렀다가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세요. 전체 허벅지를 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통증을 느끼는 딱딱한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주세요. 그 딱딱한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관절 통증과 연결된 지점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바로 위쪽과 허벅지 중간 부분, 그리고 사타구니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골고루 마사지해 주세요. 이 세 구역은 특히 노년기에 굳어지기 쉬운 부위입니다. 매일 밤 단 1분만 이 마사지를 해주세요. 하루 아침에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유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사라졌음을 느끼실 겁니다. 첫 주에는 작은 변화를, 3주째부터는 분명한 변화를,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 마사지가 작동하는 과학적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굳은 근육을 풀어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둘째, 바른 자세를 되찾아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입니다. 셋째, 신경 압박을 완화시켜 통증 신호를 감소시킵니다. 이 세 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러분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허벅지 마사지의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특히 오래 걷지 못하는 분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이 방법 하나로 지팡이를 버리신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우리 몸의 기초, 발바닥입니다. 이 부위는 의학적으로 족부 반사구라고 부르며 놀랍게도 우리 온몸의 장기와 근육, 관절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발바닥에는 온몸과 연결된 수천 개의 신경 종말점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발바닥 마사지의 효능을 알고 있었고, 현대의학에서도 발반사요법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되고 있죠. 실제로 최근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 자극이 전신의 혈류를 개선하고 만성 통증을 27%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발로 걷고 서고 뛰어다니며 살아갑니다. 발은 우리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발의 아치가 무너지고 굳은 살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전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집의 기초가 흔들리면 벽에 금이 가듯 발의 건강이 나빠지면 무릎, 허리, 목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69세 홍민동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홍 할아버지는 10년간 요추 협착증과 무릎 관절염으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진통제를 드셨고 여러 병원에서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죠. 허리와 무릎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수술 후 합병증이 두려워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홍 할아버지께 발바닥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셨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셨기에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주무시기 전 5분, TV 보실 때 5분, 이렇게 하루 2번만 발바닥을 마사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단 3주 후 홍 할아버지는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제 진료실로 걸어오셨습니다. 2개월 후에는 아예 진통제를 끊으셨고 4개월째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게이트볼 동호회에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수술 대신 발바닥 마사지 하나로 새 인생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양손으로 발바닥 전체를 감싸쥐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 특히 발아치 부분을 천천히 문질러 줍니다. 이때 너무 간지럽다면 손가락에 약간의 로션이나 바세린을 바르시면 더 편안하게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과 뒤꿈치 부분입니다. 이 부위는 척추와 골반에 직접 연결된 반사구예요. 발바닥을 셋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세요. 발가락 쪽은 머리와 목, 중앙 부분은 내장기관, 뒤꿈치 부분은 허리와 골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에 따라 집중할 부분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바닥 아래 공을 놓고 부드럽게 앞뒤로 굴려주세요. 공이 없다면 단단하게 말린 수건이나 플라스틱 물병도 좋은 대체품이 됩니다. 통증을 느끼는 지점에서는 잠시 멈추고 깊게 호흡하면서 5초 정도 유지합니다. 그때 여기구나 하고 느껴지는 지점이 바로 여러분의 통증과 연결된 부위입니다. 발바닥 마사지가 전신 통증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발바닥의 반사구를 자극하면 연결된 내장기관과 근골격계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둘째, 이 자극은 뇌에서 자연 진통제인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셋째, 발의 신경 자극이 척추를 따라 올라가는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관문 통제 이론이 작동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액순환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이 마사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발의 순환이 개선되면 말초 신경병증과 같은 통증도 완화될 수 있고 족부 궤양 같은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단 1분만 이 마사지를 해주세요. 처음에는 약간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은 굳어있던 근막이 풀리는 신호입니다. 점차 편안해지고 이 마사지 후에는 깊은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발바닥 마사지 후 그날 밤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이제 마지막 비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포인트는 특히 허리 디스크와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로 찌릿한 통증이 내려가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방법 하나로 수술을 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비밀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무릎 뒤쪽 오금이라 불리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서양 의학에서는 거의 중요하게 다루지 않지만 동양 의학에서는 통증 치료의 핵심 지점으로 여겨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위중혈이라고 부르며 허리와 다리 통증 치료에 수천 년 동안 활용해 왔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이 부위에 있는 신경과 근육의 중요성이 연구되고 있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부위의 자극이 좌골신경 통증을 최대 6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무릎 뒤쪽의 근육과 인대가 단축되고 긴장됩니다. 이 긴장은 허리로 이어지는 좌골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결국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정원 호스가 접히면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것처럼 오금이 굳으면 다리의 혈액순환과 신경 전달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73세 연기자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연 할머니는 20년간 허리 디스크와 좌골신경통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수술도 받으셨지만 통증은 계속되었고 밤에 통증 때문에 1시간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셨죠. 5군데 병원을 다니며 치료받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매일 진통제에 의존해 생활하셨습니다.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체념하셨던 연 할머니께 제가 이 오금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셨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셨기에 시도해 보셨죠.
남편께 도움을 청해 매일 밤 오금을 마사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4일 만에 연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전화하셨습니다. 박사님, 20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6시간을 잤어요. 기적입니다. 한 달 후에는 허리 보조기 없이도 시장을 다니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아예 모든 진통제를 끊으셨고 이제는 동네 공원에서 태극권 모임에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 하나로 20년의 고통에서 벗어나신 것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무릎 뒤쪽 오금 중앙에 있는 살짝 움푹 들어간 부분을 찾으세요. 이곳이 바로 위중혈입니다. 이 부위는 무릎을 구부리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의 중앙 부분입니다.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이 부위를 부드럽게 눌렀다 떼는 방식으로 자극합니다. 절대 강하게 누르지 마세요. 약한 압력으로 5초간 누르고 2초간 떼는 방식으로 1분간 반복합니다. 호흡을 깊게 하면서 무릎 뒤 부분이 이완되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또는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정도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양쪽 다리를 모두 마사지해 주는 것입니다. 한쪽만 하면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른쪽 1분, 왼쪽 1분씩 골고루 마사지해 주세요. 왜 오금 마사지가 허리 디스크와 다리 통증에 효과가 있을까요? 이 부위에는 좌골신경과 연결된 중요한 신경 분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에서 말하는 방광경락이 지나가는 곳으로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3가지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첫째, 오금 부위의 근막 이완은 좌골신경의 압박을 완화합니다. 둘째, 이 부위의 혈관을 자극하면 하체 전체의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셋째, 특정 신경 지점 자극은 척수로 전달되는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관문 통제 이론을 활성화합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좌골신경통으로 다리가 저리거나 찌릿한 분들, 허리 디스크로 진단받은 분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신 분들, 다리가 자주 붓거나 무거운 느낌이 드는 분들, 밤에 다리 경련이나 불편함으로 잠을 설치시는 분들, 매일 밤 단 1분만 이 마사지를 해주세요. 특히 좌골신경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마사지가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마사지한다는 것이 의아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동양의학의 오랜 지혜입니다. 아픈 곳을 직접 누르는 것보다 연결된 경락과 신경 경로를 풀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 방법은 제 환자 중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있던 분들 중 62%가 수술 없이 증상을 개선한 놀라운 기법입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평생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3가지 비밀 포인트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 오금. 이 간단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주의사항이 있으니 계속 집중해 주세요. 이 주의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절대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세게 할수록 좋다고 오해하십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마사지는 부드럽게 살살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은 섬세한 구조입니다.
강한 압력은 오히려 방어 반응을 일으켜 근육을 더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피부와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터치가 중요합니다. 아프지 않을 정도의 압력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뼈가 아닌 근육과 살 부분을 마사지하세요. 관절이나 뼈 돌출 부위를 직접 문지르면 자극이 너무 강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릎 관절 자체를 문지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릎 주변의 근육,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항상 근육이 있는 부드러운 부위를 찾아서 마사지해 주세요. 셋째, 가능하면 준비 운동이나 온찜질 후에 시행하세요. 찬 몸에 갑자기 마사지를 하면 근육이 놀라서 더 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이 강한 여름철에는 몸이 차가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수건으로 5분간 온찜질을 한 후 마사지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따뜻한 샤워 후나 전기장판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한 후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근육이 이완되어 효과가 두세 배 높아집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해당 부위를 5분간 덮은 후 마사지하는 분들이 가장 빠른 효과를 보셨습니다. 넷째, 마사지 중에는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세요. 많은 분들이 힘을 주실 때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육 긴장을 더 높일 수 있어요. 숨을 참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더 긴장하게 됩니다. 항상 편안하게 심호흡하며 마사지해 주세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이완 효과가 더 커집니다. 다섯째, 짧고 규칙적인 시간을 지켜주세요.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30분에서 빨리 나아지겠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것보다는 매일 5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각 부위당 1분, 총 3분이면 충분합니다. 무조건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자극에 더 잘 반응합니다. 마치 운동을 한 번에 5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제 환자들 중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 분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규칙적으로 마사지한 분들이었습니다. 여섯째, 급성 염증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는 부위는 특히 조심하세요. 붓고 열이 있는 관절, 최근 6개월 내 수술한 부위는 직접적인 마사지를 피하고 그 주변 근육만 가볍게 풀어주세요. 또한 심한 골다공증이 있거나 혈전이 있는 경우, 피부 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부위는 피해주세요. 만약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 마사지 시 너무 강한 압력을 피하고 피부 상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어 무의식적으로 너무 강한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의사항들을 지키면서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비밀 포인트를 매일 밤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제 환자들처럼 통증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실천해서 통증에서 벗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사지법과 함께하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약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완전한 시스템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세요. 스트레칭은 굳어있던 근육을 풀어주고 걷기는 전신순환을 개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렵거나 힘든 운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팔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거나 몸통을 좌우로 가볍게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모든 관절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윤활액 분비를 촉진하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이 있어도 걷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오래 걷지 말고 10분씩 하루 2번 나눠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둘째, 자기 전 따뜻한 목욕을 하세요.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15분간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온욕은 우리 몸의 깊은 근육까지 이완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욕조에 앱솜 소금, 즉 황산 마그네슘 1컵을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피부를 통해 흡수됩니다. 이후에 제가 알려드린 마사지를 하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욕조가 없다면 조경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20분간 담그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제 환자 중 82세 김 할머니는 매일 밤 족욕 후 마사지를 하신 결과 20년간 시달렸던 불면증까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식단을 신선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과 설탕, 소금의 과다 섭취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관절통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과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베리류, 녹색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생강, 강황, 마늘과 같은 천연 항염증 식품은 관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매일 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염증 수치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간단한 생강차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5분간 우려내시면 됩니다. 꿀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집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충분한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류 등을 매일 조금씩 드세요. 제 환자 중 75세 이 할아버지는 식단 개선과 마사지를 병행한 결과 3개월 만에 통증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화되었다고 합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이제야 실감합니다. 이렇게 3가지 습관을 앞서 알려드린 마사지법과 함께 실천하시면 통증 완화 효과가 2배, 3배로 높아집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진통이 아니라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85세 김씨 할머니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40년간 관절염으로 고생하셨고 5번의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15개의 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었고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절망적인 상태였죠. 박사님, 이제 죽는 날까지 이 고통과 함께 살아야 하나요? 저는 할머니께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도움이 될까? 하셨지만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식단도 조금씩 개선하시고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도 시작하셨죠. 6개월 후 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40년 동안 약에 의존했던 제가 이제는 약 없이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손녀 결혼식에서 춤도 출 수 있었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김 할머니께서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40년 고생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의사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김 할머니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잠들기 전 단 3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한 달 후, 석 달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5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안, 황반변성, 안구건조 중에 비싼 영양제보다 효과적인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세요. 또한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통증 부위와 고민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침대에서